우리가 지난 편에서 일족구가 원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 옆돌리기 대회전 공략과 관련돼서 수구와 일족구의 배치 기울기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두께와 스트로크의 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얇은 두께와 관통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옆돌리기 대회전 공략을 하는 방법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에서 2 사이 정도에 있을 때는 절반 부분의 두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밀어치기,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옆돌리기 대회전을 키스를 피하면서 공략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수직 배치인 경우에는 아주 강한 롱팔로우 샷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두께와 함께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의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일족구의 위치가 2포인트에 있는 경우에 옆돌기 대회전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포인트에서 다루었었던 그 두께와 스트로크의 조합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일족구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우선은 이제 이 원쿠션 지점으로 활용할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얇은 두께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원포인트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원쿠션 반사를 통해서 이제 단축 도착 지점이 훨씬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코너에 비해서 좀 더 짧은 앵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로 이제 원쿠션 지점을 도착을 시키는 경우에는 원포인트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분리각이 더 서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6번째 포인트까지 3쿠션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너보다 더 긴 각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족구의 위치가 이제 2포인트인 경우부터는 공략 두께에 따른 원쿠션 도착 지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 옆돌기 대회전의 앵글의 길이를 크게는 한 3포인트 이상 정도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앵글의 길이 조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원포인트에 있었을 때에 사용했던 3가지의 스트로크에 더해져서 누른다고 표현을 하는 팔로우 다운 스트로크가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두께 공략을 통해서 짧은 앵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포인트 지점부터는 두께 공략은 두껍게 하지만 전체적인 앵글의 형태는 짧은 앵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쿠션을 좀 눌러주는 효과를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큐의 경사를 이용을 해서 쿠션을 눌러주는 형태의 공략에 필요한 스트로크 기술을 익혀두어야 하는데, 이제 그때 활용하게 되는 팔로우 다운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2가지 정도는 일족구의 위치가 변경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포인트의 일족구가 놓여져 있을 때와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앵글의 길이를 조절하시는 거에 좀 집중하시고 추가로 우리가 눌러주는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족구가 이렇게 2포인트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옆돌리기를 한다 그러면 기울기를 한 3 정도까지는 옆돌리기를 하고 4가 넘어가면 우리가 앞돌리기 초이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앞돌리기 편에서. 근데 일족구가 벽에 거의 붙어있는 형태에서는 한 4 정도의 기울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회전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얇은 두께를 가지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앵글 길이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통샷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시면 전체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울기가 한 4 정도 되는 배치에서 일족구가 벽에 붙어 있는 관계로 코너도 공략이 좀 가능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두께를 좀 더 쓰더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코너를 공략하시게 되면 공간이 늘어나면서 내공의 분리각이 서서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앵글이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앵글의 도착점이 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두께를 조금이라도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이용을 하셔서 공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6포인트에 도달하는 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얇게 공략하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만약에 기울기 3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얇은 두께 공략을 하신다면 3쿠션의 지점이 이 정도 지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5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3쿠션 도착점이 포인트가 줄어드는 만큼 코너에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또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원포인트에 이적구가 있으니까 3쿠션 도착 지점을 4포인트 정도로 맞춰주시는 두께니까 얇은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 주시고 관통으로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신다면 원하는 길이의 공략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울기 3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적구가 코너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쿠션 도착 지점을 5포인트로 가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두께와 스트로크의 조합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공이 이렇게 많이 누워버리면 키스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께를 쓰시면서 회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치셔서 5포인트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앵글 길이에 맞는 형태의 공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적구가 이 포인트에 있다 그러면 거의 키스가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적구가 코너에서 좀 더 이렇게 단축으로 긴 형태로 우리가 배치가 섰다라고 한다면 분리를 우리가 크게 내서 서서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면 3쿠션 도착 지점을 한 6포인트 정도까지 충분히 만들어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께를 더 쓰시고 여전히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이용을 해서 두껍기 때문에 빨간 공 1족구의 이동과 내공의 이동은 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로 6포인트를 향해 오도록 공략을 해주시면 득점이 가능한 형태를 만드실 수 있다.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되는 형태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면 공략을 통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3쿠션 지점이 거의 3포인트까지도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을 5포인트로 봤을 때 2포인트 정도가 짧으니까 우리가 이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2포인트 짧은 형태에 있다 그래도 충분히 이제 공략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얇은 두께를 공략을 하니까 역시나 관통샷을 이용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만 이렇게 쳐주신다면 3포인트를 도착을 해서 2포인트를 향해 오는 공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번에는 내공과 일족구의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관통을 통해서 이제 여기 떨어지는 공을 만들었었는데 요거보다 이렇게 한 포인트 긴 형태의 공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관통의 경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4포인트의 3쿠션 도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앵글의 길이는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두께를 조금 더 쓰시다 보면 일족구의 이동선이 교묘하게 또 이 4포인트하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키스 발생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냥 아까 면 공략을 하시는 경우와 동일한 두께의 공략을 하지만 우리가 당점의 높이를 아래로 내려서 분리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이용을 하셔서 앵글의 길이를 만드셔야지 키스도 회피하실 수 있고 앵글의 길이도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당점을 사용하는 만큼 관통샷의 경우보다 큐선의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드셔서 분리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끔 두께는 얇게 보시고요. 그래서 큐선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4포인트를 향해 올 수 있도록 쳐주시면 앵글의 길이도 만들고 키스도 빼면서 공략이 가능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같은 기울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적구가 코너에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제일 쉬운 형태가 되겠죠. 지금 두께를 더 두껍게 쓰시고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치시면 자연스럽게 5포인트로 올 수 있는 공이고요. 두꺼운 만큼 일적구의 이동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키스도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사가 많이 들어온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게 쳐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얇은 관통샷으로 쳐갖고는 지금 뭐 이제 너무 짧아져갖고 돌지를 못할 테니까 우리가 두께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한 4분의 1 정도 어울리는 두께를 써서 우리가 3포인트 도착을 하게끔 만들게 되면 일족구의 이동선도 이렇게 겹쳐서 우리가 키스를 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공하고 키스가 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만 가지고 우리가 공략하기는 되게 어려운 형태가 되고요. 또 좀 전의 경우에서 우리가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분리각만 키워주는 형태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건 역시 이번에는 키스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배치가 쓰게 되면 우리가 키스를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스를 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공의 앵글을 길이를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두꺼운 두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거의 절반 부분의 두께의 공략을 통해서 일족구를 먼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이 나오는 건데 두께 때문에 길어진 앵글을 짧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스트로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의 경사를 이용해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로 쿠션을 계속 눌러서 내공의 앵글을 짧게 만들어주는 스트로크 기술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두께 보시고요. 지금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께에다가 회전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무회전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큐의 경사를 약간 만드시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강하게 쳐주시면 키스가 빠지면서 앵글은 짧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공과 일족구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는 얇게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눌러놔서 내공이 너무 짧아지지 않게끔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스피드 체계를 가지고 쳐야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출발 당점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눌러주는 형태를 공략을 하시면 키스 타이밍이 빠지면서 득점도 되고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같은 기울기에서 포지션이 한 포인트 더 길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눌러주는 형태로 치시면 회전을 주시면 회전각 때문에 더 앵글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눌러주시면서 이번에 회전을 주시고 눌러주시게 되면 내공이 한 포인트 더 긴 형태로 오면서 키스를 빼고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아예 길게 치시는 방법이 있겠죠. 6포인트로 오게끔. 그러면 배치 기울기가 많이 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만 갖고는 힘들고 우리가 롱팔로우를 담아서 강력하게 밀어치기를 해주시면 한 포인트 긴 공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6포인트로만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만들 수 있는 두께 보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멀리 가져가서 밀어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하나 더 긴 공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배치에서는 제일 좋은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너에 있다 그러면은 내공이 5포인트를 향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껍게 쳐야지 5로 오겠죠. 근데 두껍게 치면 일족구의 이동선은 이쪽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는 없겠죠. 그래서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만 갖고 두꺼운 두께 보시고 그대로 밀어쳐 주시면 이렇게 밀어쳐 주시면 키스도 없고 편하게 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형태의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긴 공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 그럼 한번 뭐 더 쳐볼까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한 가속 리듬이 아니라 내가 6포인트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멀리 가져가서 친다. 롱팔로우를 이용하셔서 멀리 가져가서 치는 형태로 이렇게 쳐주시면 길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수직의 형태인데, 뭐 여기 있다고 보거나 뭐 이렇게 짧게 들어오는 형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포인트 떨어지면 되는 거고, 3쿠션 도착 지점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께와 당점, 회전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치실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공하고 키스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효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에 비하면 지금은 더 짧아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간의 회전을 주신 상태에서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고 눌러주시면 어렵지 않게 3포인트를 떨어뜨리고 짧게 들어오는 공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울기가 없어진 만큼 눌러주는데 회전 당점을 조금 사용한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도 짧아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이용하시면 두껍게 치어서 키스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껍게 치시고 가속 리듬의 밀어치기를 이용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4포인트 부근으로 가는 공이 만들어지고 키스는 빠지게 돼 있으니까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키스는 더 쉽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수직 배치에서 코너 들어오는 공은 이제 제일 어려운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멀리 가져가서 치는 이런 형태를 만들지 못하면 아마 앵글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가져가서 치시면서 그 와중에도 두께와 당점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치실 수 있게끔 길게 치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앵글이 충분히 길게 떨어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포인트의 일적구가 놓여져 있는 경우에 옆돌리기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게 키스가 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3, 4포인트의 이 일적구가 오는 경우가 이제 키스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께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바꾸는 기술로서 이제 경사를 가지고 눌러주는 스트로크의 기술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어울리는 두께와 당점의 범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혀 나가시다 보면 1포인트와 2포인트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옆돌리기 대회전 공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